저 가까미 씨, 이 교섭은 어찌 되었소? 선장이 승낙을 했습니다. 승선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 선생, 김 선생이 대표로 선장을 만나시죠. 지도세 마루호의 쓰지 선장이십니다. 신설지게 됐소. 김옥균이라고. 이 김 선생은 조선국의 호조 참판이십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지금 청군의 추격을 받고 있소이다. 우리들 목숨은 오직 선장에게 달려 있어. 선실이 누추해서 불편하실 겁니다. 불편을 따질 형편이 못 돼요. 그러시다면 마음에 안 드시겠? 감사하옵소지 선장. 저 선장, 중앙은 언제입니까? 저 일본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서울에서 피신해 오는 거류민들을 승선시키면 곧 출항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3일 내에 일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거 몹시 시장하군요. 거의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질 못했으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만도 다행이지. 다행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선장은 믿을만 합니까? 무뚝뚝한 사내입니다. 밖에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그를 믿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배에서 쫓겨날지 모를 일입니다. 동지들, 우린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지쳐 있습니다. 생각도 나중에 합시다. 당장 서울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홍영식 동지 뒤를 따라야만 합니다. 전하를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서울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서세페 동지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인천까지 온 건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해서 일본으로 도망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열을 정비해서 수구파와 일전을 겨누고자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갑시다. 비겁하게 살아남느니 정의롭게 죽는 게 낫습니다. 이제 늦었어. 늦었어 이제. 우리에게는 죽을 자리도 없습니다.
전하, 이와 같이 국제 정세는 변화무쌍하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어 그 등을 노리기가 십상이옵니다. 청불 전쟁으로 인하여 청국과 일본이 서로 불화하여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 없고, 또한 러시아 제국은 극동 침략 정책을 세워놓고 있사온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조선이란 교두보가 필요한 것이옵니다. 전하, 10년 이래 서양 제국의 동양에 대한 정략이 이처럼 변동되어 조선으로서는 안일히 나라를 보존하기가 어렵게 되었사옵니다. 그들은 대의명분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내세우고 있사오니 아무 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가는 조선은 갈기갈기 찢겨 열강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옵니다. 전하, 이러한 때에 나라한 사정은 어떠하옵니까? 당호 같은 그릇된 화폐 정책을 채용하여 유통 질서가 심히 문란하게 되었는 바, 이는 목인덕 같은 표리부동한 독일인을 너무 중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편 결과이옵니다. 전하, 목인덕은 천국의 하수인에 불과하옵니다. 그는 척신들의 신임을 기화로 정사를 마음대로 요리할 뿐 아니라 장차는 이 나라를 온통 들어 천국에 넘기려고 획책하고 있사오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짐도 척신들의 우매함을 통탄한 지 이미 오래요. 헌데 일본국의 동정은 어떠한가? 예, 일본은 일찍이 문호를 개방하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사옵고, 장차는 총국을 능가하는 국력을 갖출 것이옵니다. 청국이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면 일본은 새로 돋아나는 나무 잎새와도 같사옵니다. 일본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사옵니다, 전하. 연전에 경이 일본국의 차관을 얻으러 간 적이 있었지 않은가? 그때 그들이 언약을 어기어 차일피일하는 바람에 실패한 적이 있지. 그때는 일본의 국내 사정이 핍박해서 그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사옵고, 청국과 대치하기엔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이옵니다. 하오나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다르옵니다. 그렇다면은 경의 심중에는 어떤 대책이 들어있는고? 전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청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그들을 조선에서 몰아내는 일이옵니다. 원세계의 방향무도한 행동은 전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만약에 일본과 청국이 교전을 한다면은 그 승부는 어찌 될 것인가? 일본과 청국이 단독으로 교전한다면 그 승부를 가리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이제는 불란서가 합세하고 있사오니 일본의 승리가 확실하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독립 정책을 꾀할 것도 이때가 아닌가? 전하, 전하의 성견은 과연 지당하옵니다. 목하 전하의 폐부지신이 모두 다 청국에 보강하여 양구의 역을 해오므로 일본이 비록 독립을 시키고자 하여도 안위될까 하옵니다. 신이 이 말을 주청함도 실로 생사가 유관한 터이오나 국가의 위급이 조속에 달려 있사온즉 어찌 일신을 아끼겠사옵니까? 그것은 경만 그러한 것이 아니야. 척신들은 중정과 청국을 믿고 과인까지 소홀히 대하고 있어. 그들은 나라의 독립과 백성의 안위는 생각지 아니하고 일신상의 이익에만 급급한 형편이야. 내 그것을 모른 바가 아니야. 자, 경은 이리 가까이 오라. 예. 국가의 대계가 위태한 이때에
내 경을 믿으니 견 또한 나를 의심치 말라. 전하, 추후로는 과인을 따로 만나지 않더라도 경이 계획한 대로 일을 추진해 주게. 신명을 다하겠사옵니다. 그리고 중전에 너무 개의치 말게. 중전 또한 적신들을 이쁘게 보고만은 있지 않아. 다만 왕실을 부족히 위하여 그들을 의지할 따름이야. 이제 경을 만났으니 중전 또한 안심할 걸세. 전하, 신이 비록 감당하기 어렵사오나 금일금야의 성교가 귀에 남아 있사오니 어찌 저버리오리까? 바라옵건대 전하의 친수 밀칙을 받들어 항상 몸에 지닐까 하옵니다. 전하, 신은 비록 전하를 믿사오나 소신의 동지들에게 전하의 뜻을 알려 심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옵니다. 전하. 친수밀직이라. 알았다. 이것이면 됐느냐? 전하, 감격하옵니다. 전하의 뜻을 받들어 독립과 내정쇄신의 깃들을 바로잡겠사옵니다. 전하. 이제 퇴출하십니까? 수고가 많구만. 벌써 통이 트네 그리야. 이제야 나오십니까? 중전, 일찍이 취침하셨습니다. 중전 마마께서는 요즘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계시다고 하던데 불이 꺼지는 걸 봤습니다. 중전의 동정을 특별히 유의하게 민태호등과 연락이 있을게요. 염려 마십시오. 전하께서는 자빈들을 멀리 물리시고 김옥균과 단독으로 만나셨사옵니다. 한마디도 듣지 못했단 말이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사옵니다. 죽을 죄를 졌사옵니다. 하오나 전하의 명령이 추상과 같사와 물러가거라. 어서 오십시오. 지방문화 서리고 공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통 독정이 아니야. 이리로 들어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김 선생님. 공사님, 밤새도록 뜬 눈으로 김 선생님을 기다리다가 지금 막 눈을 부시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죠. 공사님, 김옥균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공사님, 누가 왔다고? 김옥균 선생님께서. 김상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그래, 국왕 전하는 만나 뵈셨소? 예. 언제? 어젯밤에 들어갔다가 방금 나오는 길이요. 밤새도록 전하와 얘기를 나누었단 말이오? 그렇소. 그것은 좀 특별한 일이군. 전하께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대단한 관심을 표명하셨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 가지고는 곤란하죠. 그게 뭐요? 전하께서 제게 내리신 친수밀칙이요. 친수밀칙? 수고했어. 서들어라. 볼상 사나운 꼴이긴 하지만 먼저 둡시다. 왜 그러시오? 아니요, 그저 생각이 없소이다. 우편선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만 애를 먹었소이다. 해상에서 기관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뒤틀린답니까? 덕혜서의 공사님, 본국의 훈령에 나서 뜯어보시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청국과의 충돌을 피하고 조선은 조선 자체의 운명에 맡기되 개화당이 크게 화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 온 세상에 큰일이구만. 본국의 훈령이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게 애당초 손을 대지 않는 건데. 이거 응원군이 오기는 틀렸군요. 응왕군? 참. 김옥균의 큰 소리만 믿고 대는 게 잘못이었어. 이건 내가 큰 실수를 했어. 김옥균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래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잘못은 이게 천국의 국력을 깔보았던 것입니다. 적은 1,500명이고 우리는 150명이 불과했습니다. 더구나 본국 정부의 의사가 우리와는 정반대 의견이니 이거 큰일이군요. 피살먹을 될 대로 되었지.
외부성 놈들 모두가 바보 멍텅구리야. 일개 대대병력만 있으면 조선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수가 있을 텐데 청국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뭐가 겁이 나서 벌벌 떠느냐 말이야. 벌벌 떨기를. 조선국 사신이 10여 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찾아왔습니다. 조선국 외무독판 목인덕이라고 합니다. 목인덕? 아니 그자가 여기까지? 아니 그자는 김옥균이라면 이를 가는 놈이 아닙니까? 공사님을 만나 뵙고 싶답니다. 만나는 보셔야죠. 그자만 데려가. 피자마가 하나마나 뻔하지. 김옥균, 박영효를 내놓으라는 수작이겠지. 공사님,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됩니다. 어서 오시오, 목장판. 인천까지 웬일이시오? 몰라서 물으십니까? 이거 보시오, 목장판. 우린 하마터면 공관에서 불에 타 죽을 뻔했어. 국제법상 이럴 수가 있어? 치외 법권 지대인데 공관에 불을 지르고 살인까지 하다니. 무식한 조선인은 할 수 없다고 치고 목참판께서 그 정도는 막아주셔야지 않겠습니까? 역적 김옥균은 어디다 숨겼습니까? 김옥균? 김옥균이라면은 우리도 찾고 있는 중이요. 국왕 전하께서는 역적 김옥균과 박용효 무리를 압송해오라는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만일 공사께서 그들을 비호해서 숨겨준다, 조선과 일본 간에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날 협박하는 게요? 에? 하해를 기다리겠습니다. 공사님의 선처를 기다리겠습니다. 한 시간 내에 역적 김옥균이 있다면 하산시키시오. 참, 저자만 보면 구역질이 난다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공사님. 김옥균 등을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말이야, 한 가지 걱정이 있어. 이거 조선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면은 이게 내 입장이, 응? 여러분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잠깐만 좀 비실까요?
무슨 일이오? 좀 귀찮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무 염려는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김 선생 일행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고맙소. 무슨 일입니까? 아이 또 뭐라고 농간을 부리는 겁니까? 뭐라고 합니까? 목인덕이 군조를 이끌고 우리를 잡으러 왔다는 게요. 설마 전하의 뜻일까요? 수구파의 농간이겠죠. 그럴 겁니다. 전하께서는 홍영식 동지가 정변 씨의 난도질 당하에 순명하자 낙로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모르긴 해도 전하의 뜻일 겁니다. 어째서요? 지면은 역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개혁하라 밀지를 내리신 전하가 아닙니까? 밀지를 내리신 건 사실이오. 하지만 전하께서는 전하께서는요? 전하께 소중한 건 왕실입니다. 이제야 난 그걸 깨달았어요. 어리석게도. 동지들, 우리가 실패한 건 일본의 배신 때문도 아니고 청군의 간섭 때문도 아니고 또 수급파와 중전마마의 반격 때문도 아니고 전하의 마음의 변심에서도 아니고 우리가 실패한 것. 어서 오시오. 늦으셨군요. 예, 그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오 선생께서 새로 가져온 서적은 뭡니까? 해국도지와 과학서적이죠. 과학서적이요? 서양의 문명을 만들어낸 과학이지요.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해독하기가 어렵군요. 무슨 내용인데요? 만유 인력의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만유 인력이요? 그게 뭡니까 선생님? 내가 해독한 바로는 이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령 이게 지구라고 합시다. 이 위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서 있는 꼴이지만은 이 아래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구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지구에서 밑으로 떨어져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 이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도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신기하군요. 간단히 말해서 이게 인력이라 말할 수 있죠. 서로 끌어 잡아당기는 힘, 이게 인력입니다. 그런데요. 신사의 나라 영국의 뉴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죠.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과가 저절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을 발견했어요.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이 그거야 사과가 익어서 무거우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그야 그럴 법한 일이지만은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게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별 싱거운 생각을 다 해내는군요. 하지만은 그 싱거운 생각들이 모여서 오늘의 문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귀공들은 모두 반상의 계급에서 태어나서 아무 부족함 없이 자라났지요. 그러니까 생활의 어려움을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미천한 백성들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의 조정을 보세요. 적족들의 부패는 날로 심해지고 그들은 왕실만 보존되면 나라가 보존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큰일입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개화를 해야만 합니다. 유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일본은 명치 유신 이래 몰라보게 발전을 했더군요. 지금은 늦지는 않았습니다. 귀공들 같은 젊은 선각자들의 힘을 모아서 국정을 쇄신해야만 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젊습니다. 관직도 미비하고요. 관직은 문제가 아니에요. 개혁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무지몽매합니다. 백성들을 깨우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귀공들 같은 반상 계급이 앞장을 서야만 합니다. 아니 그럼 백성들과 손을 잡으란 말씀입니까? 깨우치면 가장 큰 힘이 되지요.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오해나 받거나 일이나 더 복잡해질 겁니다. 홍공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요직을 차지하기 전에 개화는 불가능합니다. 김공도 그렇게 생각하시오? 글쎄요. 백성들을 움직인다면 힘이야 되겠지요. 하지만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개화를 꾀하려 합니까? 왜 개화를 꾀하려 합니까? 그거야 나라의 독립을 꾀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나라를 왜 부강하게 만들려고 그럽니까? 아직도 내 말을 이해 못하십니까? 그거야 백성들을 잘 살게 하자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죠. 그러니 백성들을 먼저 깨우쳐야만 합니다. 귀공들께서 하려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니 뒤를 따르시오 하고 백성들을 깨우쳐야만 합니다. 유 선생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뭐 말입니까? 백성들을 먼저 깨우치라는 말씀 말이요. 백성 편에 서라는 뜻이겠죠. 그보다도 닭개소의 공사가 곧 귀임한다니 빨리 가서 그를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일본 공사관의 의사를 타진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홍공, 난 간혹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늦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실력이 미미하거든요. 가령 민혁이기만 해도 그렇지요. 그 사람 하나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서 무슨 수로 대사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영이는 배신자입니다. 민씨 일가의 앞잡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전번에 미국에 같이 가 있을 때 보니까 꽤나 개화된 사상을 갖고 있더군요. 와싱턴 기념관에 같이 갔을 때 나라를 위해선 민씨 일가의 척족 정치가 끝나야 한다고 참으 비장한 어조였습니다. 그런데 귀국을 하고 보니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귀영화에 눈이 멀은 겁니다. 김공은 민영이과 잘 아는 사이니까 한번 만나서 진이를 재차 타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헤어집시다. 자. 영희가, 네, 마마. 넌 민씨 가문의 보배야. 너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잊지 마라. 네, 명심하겠사옵니다. 이모년 군란 때 오라버니 민경호 대감이 화를 입은 이래 우리 민씨 가문에는 인재가 없다. 민태호 대감은 어딘가 믿음직스럽지가 못해. 그래, 요즘 일본의 동정은 어떤 것 같으냐? 닭개소의 공사가 돌아온다고. 예, 그런가 하옵니다. 이번엔 또 무슨 보따리를 풀어놓을까? 일본인들은 제 실속 차리는 데는 영악하기가 그지없거든. 제 짐작으로는 불란서와의 전쟁으로 공경에 처한 청국의 약점을 노리고 조선에서의 일본의 위치를 강화하려고 들 것이옵니다. 그래, 바로 봤다. 하오나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바가 못 되옵니다. 청국의 병력이 빠져나갔다 하오나 일본군의 병력 10배에 해당하는 병력을 유지하고 있사옵니다. 다만 깨림칙하온 것은 개화당의 젊은 아이들 말이냐? 예, 아직 어린 아이들 아니냐? 큰 일을 도모할 인물들이 못 된다. 김옥균과 금령의 박영료, 홍순목 대감의 아들 홍영식은 경계해야 할 만한 이유인들이 멉니다. 너와는 친교가 돈독했었지. 뜻이 달라 지금은 격조하옵니다. 내 걱정은 또 하나가 있다. 무엇이오니까, 마마? 원세계 오만 방자하기가 그지없어. 그는 야심가야. 북양 대신 이홍장의 신임이 두터운 걸 기화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려 들거든. 전하께 대하는 태도도 무리하기가 그지없고. 난 일본도 싫지만 천국도 달갑지가 않다. 내 말 알아듣겠느냐, 영희가?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내 비록 천국의 힘을 빌어 대원이 대감을 거세하고 창덕궁으로 돌아왔지만 영희가 어째서 조선이 천국의 속국이란 말인고 이 나라는 전하의 것이니라. 알겠느냐? 예, 마마. 그래, 그러면 그만 이제 나가봐라. 예.
오래간만이구만. 자네 내 얼굴마저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 무슨 말인가, 고균? 자네의 음성을 오래간만에 들으니 예정이 새삼 그리워지네. 우리와 뜻을 같이 해 우국의 열변을 터하던 때가 바로 어제 같구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예나 지금이나 다를 리가 있겠나? 다만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운미, 나는 아직도 자네를 믿고 있네. 개화의 동지들은 자네를 의심하고 있네만 난 달라. 자네가 민신의 대감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자네의 성인 민씨라는 것 외엔 다른 까닭이 없다고 보네. 자네의 심중에는 아직도 낙후된 조선의 문명과 개화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닌가. 운미, 설마 하니 민신의 주구가 되는 건 아니겠지? 무슨 말인가, 고견? 중전마마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네만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고 꼬리를 치는 강아지처럼 어리석은 교태는 부리지 말게. 날 모욕할 셈인가? 내 말이 모욕이라고 생각된다면 옛날의 민영이 기부터 알아주게. 자네 없이는 우린 개화의 의지를 펴나갈 수가 없어. 고견! 내가 자네 험담을 듣고도 이대로 참는 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조각의 우정 때문일세. 허나 명심하게, 난 이제 실속 없는 이상로나 열변에는 신물이 났어. 한가롭게 탁상공례하고 있을 시간이 없네. 자네들 개화파들은 입으로는 나라 걱정을 앞세우면서 뒤로는 불평불만을 토하고 있지 않은가? 이상이 높으면 뭘하나? 그 이상을 높여줄, 실천에 옮겨줄 권력이 자네들에게는 없지 않은가? 요컨대 정치란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 권력이 있어야 하는 것세. 난 그것을 붙잡을, 움켜쥘 기회를 잡았네. 고균, 다음에 보세. 내가 이 민영이가 조선을 움직이는 날, 자네와 개화파들도 잊지를 않겠네. 그때 보세.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이상론. 생각할수록 분합니다. 우린 서본거이 밖에서는 전부터 우리를 지원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서울로 돌아갑시다. 우린 외놈들에게 속은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 더러운 배매창에나 처박아 놓고 밖에서의 공사가 얼굴하면 안 되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린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섞었으면 못 됩니다. 남은 동지들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하늘처럼 소리 높이 외쳐야 됩니다. 걔왜 죽어 있을 뿐이야. 개처럼 살아남느니 차라리 그쪽이 더 명예스럽습니다. 제필아, 무슨 말을 그렇게 과격하게 하느냐? 내버려 두시오. 그를 나무랄 면목이 우리에게는 없소이다. 어딜 가시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닭개소를 한번 만나고 싶소. 그만두십시오. 웃음거리나 됩니다. 웃음거리가 되는 건 두렵지 않소. 하지만 우리가 한 조각 기댈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 닭개소한테 뭔 기대할 게 남아있단 말입니까? 그만두시죠. 만약
만일 우리가 아무런 장래에 대한 보장이나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때 차라리 홍영식 대감을 따라서 어가를 따라가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오늘날 이런 추치는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는 법이요. 박해수의 공사님, 본관은 공사님의 불성실한 태도 실망했습니다. 공사님께서는 국왕 전하의 어명을 거역하실 작정입니까? 어째서 역적의 무리를 비호하는 겁니까? 이건 국제인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글쎄 김옥균의 소재를 본인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 지도새 마루호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목참판께서 직접 수색을 해보시죠. 뭐라고?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지도새 마루호는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를 거부하겠다는 말이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좋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여유를 드리죠. 그 후에 일본 거리민의 안전이나 지도새 마루의 안전 출항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해두는 바입니다. 이 일을 어찌한다? 공사님,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망명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제법상 정당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김옥균 등을 더 이상 숨겨두는 것은 아니, 이렇지가 못해. 공사님, 그건 생각을 해봐. 본국의 불령은 청국과의 마찰을 피하라는 거였어. 우리는 독단적으로 개화파를 지지해서 정변의 와중에 끌려들어갔어. 근데 성공을 했다면 또 몰라. 개화당 3일 첫날로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잔당을 이끌고 일본으로 돌아가 보게. 잘했다고 상이라도 내려줄 것 같은가? 호되게 우리만 당할 거란 말이야. 하지만 공사님, 만일 그자들이 압송된다면은 이번 정변에 우리 일본이 개입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그 점 어쩌시렵니까? 그래서 그자들을 살려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저 조선 정부의 성화가 저 같으니 이게 난들 어쩌겠나.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안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긴상을 만나봐야겠어.
위인을 대일본 제국의 공사로 조선에 보내다니 이노의 외무경의 해안도 흐려졌단 말인가? 모두들 내 말을 들으시오. 몇 점만 말씀드리겠소. 내일 아침까지 하선해 주시오. 이상이. 이거 보시오, 닭개소의 공사. 무슨 말이에요? 하선을 하라니.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소. 하선을 하라니 우리들은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건 난 모르겠소. 모르다니. 속은 거예요. 우리 속은 겁니다. 흥분하지 마시오. 닭개조의 공사. 우릴 목참팔에게 넘기겠다는 뜻이오. 난 다만 당신들의 하선을 명령했을 뿐이요. 미안하게 되었소. 선비야! 쓰지 선장에게 부탁해 봅시다. 잠깐 기다리시오. 왜 열어! 모르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오갈 데 없는 비하가 됐습니다. 닭개소이한테 속았어요. 외놈들한테 속았단 말입니다. 독판 기봉집 전용사 한규직, 좌우영사 이조연, 민영희, 그리고 빈객으로는 미국 공사 부트와 서기관 스코터, 영국 총영사 아스톤, 청국 영사 진수란, 그리고 일본 공사관의 시마무라 서기관 등이 연락이 됐습니다. 이들의 응집은 목창판이 맡기로 했습니다. 목창판은 요주의 인물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민영이 그도 참석하는지요? 몸은 불편하다고 하지만 오늘 연회엔 꼭 참석하겠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민영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군호는 전갈이 됐겠죠? 하늘, 천이. 응답은 요러시고요. 무사하지 않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무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 많이들 드십시오. 몇 시인가?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바깥 날씨가 추운 걸 같구만. 좀 쌀쌀해졌습니다. 장작을 더 지필까요? 아, 필요 없어.
온몸에서 열이 나는구만. 날이 새면은 각하의 조선입니다. 각하께서는 신조선 수립의 1등 공신으로 초대 조선 총독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번 거사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해봐. 이 또 참사가 뭐라고 계속해서 내 의견에 반대해온지 아나? 우리 일본은 실력을 배양할 때까지 청국과의 부질없는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거야.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와 함께 공동으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잖아. 분국의 높으신 어른들의 의견을 쫓다가는 조선에서의 우리 바람권은 5분의 1로 줄어든다는 말이야. 그렇게 되는 날에 우리 대일본 제국의 꼴이 뭐가 되겠니? 8알 이상의 상품이 정령해 있는 조선 시장의 앞날은 뭐가 되겠으며, 명치 9년의 수호조약을 전후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우리 상인들이 피와 땀으로 개척해 놓은 권익은 뭐가 되겠으며, 가까스로 손에 넣은 인천, 부산, 원산, 새 항구, 이걸 몽땅 천국의 떼놈과 눈깔이 파란 작자들과 나눠 가지란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쇠뿔도 단김에 뽑으라는 조선 속담도 있겠다. 자, 결국에 불이 나는 것이 신호요. 그 소란을 틈타 각자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시오. 자, 갑시다. 정각 6입니다. 드디어 가오카미 꼭 무라카미 중대장이 들어오면 내 방으로 들여보내게. 천황 폐하, 폐하께 조선을 바칠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네도 왔군. 오늘은 뜻깊은 날이 아니야. 조선의 우편제도가 생기는 역사적인 날이지.
개화의 촛발을 내딛는 날이란 말이지. 자, 그럼. 바쁘신데 우정국 개설 축하연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정국은 한마디로 우편 업무를 취급하는 새로운 서양 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래적인 서신 연락은 그 수단이 복잡해서 철저하게 수단을 이용해야만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일각을 다투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서신의 신속 정확한 전달 수단이야말로 응사각한 어디십니까? 어서 오시오, 무라카미 대위님.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 각하! 무라카미 중대장이 왔습니다. 무라카미 중대장 들어왔습니다. 군대의 사기는 어떠한가? 중대 저는 사기 왕성합니다. 저녁 식사는? 중대 저는 저녁 6시에 식사를 끝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서야 전쟁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라! 누가 전쟁을 한댔나? 우리 일본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일본 거류민과 일본 공사관 경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다. 알겠나? 필요한 조치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라. 몇 시인가? 7시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니, 약속 시간이 지났잖아. 군대에서 무력한 장관이 무슨 일일까? 자, 됩시다. 너무 과음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 네. 속시간이 지났지 않을까? 큰일입니다. 사단직이 무슨 눈치를 챘는지 별군 경비가 상호합니다.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부군은 가이다 방어를 하게 수차례 시도했으나 그것마저 실패했습니다. 더구나 그 순포에게 들키까지 했습니다. 일이 급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장사패들을 연회장으로 몰고 들어가 그 자리에서 거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잘못하면 외국 공사를 상하게 할 염려가 있으니 부군인가에 다 속히 불을 지게 하겠습니다. 이런 다 틀렸나 보군. 김옥균 같은 젊은 아이들을 믿고 뛰어든 내가 잘못이었어. 가와카미군, 무라카미 중대장을 불러 군대를 원대복귀 시켜야겠다. 좀 기다려 보시죠.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시마무라 서기관. 그대가 저를 알아. 역시 고견, 어째서 바깥 출입이 그렇게 잦으시오? 집안에 일이 좀 생겨서요. 자, 이제 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아이, 벌써 가시려고요? 예. 몸에 불편한 걸 참고 억지로 참석을 했더니 같이 가십시다, 민대. 이제 겨우 시작하려는 판인데. 자, 이제 그만 실례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어서. 출동 준비! 빨리 와! 지금부터 출동이다! 안나! 일어나! 출동! 어떻게 된 겁니까? 영국 대신은 미국의 불이 났습니다. 계획이 바뀌었네서. 예? 저희 경국강에 가서 잡고 전화를 내시고 불이 갈때 알겠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내시고. 지금이 밤이요 낮이요? 글쎄요. 한잠도 자지 않았단 말입니까? 왜 배가 안 뜨는 겁니까? 불안하군요. 공연히 피를 흘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난 전하의 약속을 믿었어. 그날 동천이 박도록 전하와 난 나라의 장례를 토론을 했어. 전하께서는 내 주청에 일일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며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 손을 꼭 잡으시더니 암흑세계와도 같은 낙후한 조선의 문물을 개화하고 외세를 물리치고 척신을 척결하는 밀지를 내리신 게 내 품속엔 아직도 전하의 따스한 손길이 배이는 진수밀지가 들어있어. 그러하기에 모든 것이 미비한 대로 그사를 단행했던 게요. 전하께서는 심기가 허약합니다. 중전의 위세에 눌려 항상 중요한 국면엔 마음이 흔들리시. 대원이 저하께서 천국에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게 된 것도 다 전하의 변심 때문인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를 믿어야 합니다. 난 분명히 봤어요. 전하의 눈물을. 비록 나약하신 군주이시긴 하지만 전하께서는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계셨어. 전하의 눈물은 비탄과 비애에 젖으신 것이기도 했지만 신천지를 개척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이기도 했어. 알렌 박사님, 민공은 조선 정부의 보관입니다. 특히 중전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젊은 에리트 올스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글쎄요, 워낙 상처가 깊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면 서양 의술은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번 난리만 수습되면 중전께 말씀드리 병원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마터면 나도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젠 좀 진정이 된 모양입니다. 바깥이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아스톤 영사님, 이제는 영국 영사관으로 돌아가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밖은 몹시 춥고 또 위험합니다. 아, 그렇다면은 호위병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우정국 마당에서 민영익 우영사 칼 맞았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아스톤 영사님은 겁이 참 많으시군요. 너무 당황해서 잘못 보신 겁니다. 아닙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틀림없이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목참판이 민영익 우영사 부축하면서 누구냐고 소리치니까 일본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스톤 영사님, 그렇게 근거가 없는 얘기를 떠들고 다니시면은 영국과 일본 간의 외교 문제가 됩니다. 그걸 원치는 않으시겠죠? 자, 이제는 영사관으로 돌아가실까요? 어이! 밖에 누가 아무도 없나? 늦었습니까? 아스톤 영사님을 영국 영사관까지 무사히 모셔드려라. 자, 이제는 돌아가시죠.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해서? 홍영식 대감께서 민영익 대감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목숨은 건졌습니다. 가서 그렇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어젯밤에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보호해 준 사실에 감사하다는 것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잠깐. 전하께서는 무사하십니다. 마마께서 전하와 함께 경국에 계십니다.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개화당 사람들이 닥개소에 어짜고 꾸민 별난입니다. 전하는 경국의 피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락에 계시는 겁니다. 어젯밤 윤태주, 이조연, 한규직 대감 세 분이 먼저 당하고 별난 소식을 듣고 급히 입고라던 조영아, 민태호 두 분 대감이 개화당에게 당하셨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는 마십시오. 경궁을 지키는 일본군은 150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전께 없어 청군에게 은밀히 기별을 놓고 있으니 곧 진정이 될 겁니다. 창덕궁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창덕궁의 동정은? 일본군의 대기습 작전에 완전히 얼이 빠진 모양입니다. 기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좋아, 계속 철저한 경비를. 이제야 한시름 났어. 과연 기나긴 하룻밤이었습니다. 청군의 움직임이 없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군요. 그럴 수밖에요. 우리 일본군은 국왕 전하의 칙서를 받고 군대로 출동한 거예요. 비록 난필로 쓰긴 했지만 이 문서 한 장으로 우리 일본군의 개입은 합법화된 겁니다. 아무래도 불안하고 경궁에 계속 어가를 모셔야 했는데 환관들과 궁녀들 입방하에 중전이 기밀을 탐지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중전께서 창덕궁을 황공하자고 우기시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
그까지 원세계의 오합지졸 몇천 명이 온다고 해도 우리 무섭지 않소. 우리의 병력은 300 남짓입니다. 이 넓은 창덕궁을 수비할 수가 없어요. 전우영에 군대가 있지 않소. 아직은 그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총기를 점검해 보니까 총구가 새빨갛게 녹이 슬어서 총알이 나갈지가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전국의 군관들이 시킨 훈련이니 어련들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녹슬고 고장난 총을 다시 해체해서 수리하라고 일러놨으니까 그동안이라도 경호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총기를 해체하라고 일렀단 말이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고장난 총이니까. 아니, 그런데 이 김옥균 대감은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가? 전하께서 계약안을 유놓지 않으시는 모양이죠. 중전이 뒤에 있으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개혁안을 시급히 발표해서 민심을 얻고 이 사실을 기정사실화시켜야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까짓 거 하나가 관철시키지를 못하고. 다른 대로 이르시오. 어젯밤의 소란은 천국이 일으킨 것이요, 아니면 일본군의 소행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태호, 조영아 등 수구파의 난동으로 인하여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그 사람들은 내 집안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전하에게 반기를 든단 말씀입니까? 마마, 이제 그와 같은 사실은 곧 밝혀질 것이옵니다. 하오니 백성들을 안무하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할 시정 요강을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시정 요강이라는 것을 경히 읽어보도록 하시오. 예. 임원년 이래 청국 보정부에 납치되어 있는 대원이 저하를 매셔오고 청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할사.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을 세워 인재를 등용할사. 그 말은 관상계급이나 상민계급의 구별도 없이 하자는 것입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왕실을 없애버리지 그러십니까? 그렇게 과격한 말은 아닐 게고. 전하, 반상계급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까운 재주를 초야에서 썩히고 있는 인물들이 많사옵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나라를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것이옵니다, 전하. 다음은 무엇인고? 백성에게 빌려주었던 관과 양국은 이를 탕감해서 징수하지 않을사. 왕실의 재원 또한 말리자는 원대한 포부시고 네 군영을 합하여 하나로 하고 일반 재정은 호조에서 통일 관할케 할사. 형이 호조 참판이니 그도 금상첨하여. 마마, 소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오라. 어련하시겠소. 계속하시오. 탐관 오리 중 그 도가 심한 자는 엄중한 죄로서 다스릴사. 형들 마음대로들 해보시오. 전하를 협박해도 유분수지. 전하, 중전마마께서 진노하시는 까닭은 소신도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지금이 최후의 기회이옵니다. 국정을 개혁할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사옵니다. 지금 이때가 아니오면 국가와 왕실의 독립을 보존할 길이 없사오니 용단을 내려주시옵소서.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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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께서는 전날 소신에게 친서를 나르시고 소신의 등을 어루만져 주셨사옵니다. 그때 어전에서 물러나오니
동천이 밝아오고 있었사옵니다. 소신은 그때 전하와 나라를 위해 죽을 결심을 하였사옵니다. 신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사옵니다만 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어찌 두를 뜨고 볼 수가 있겠사옵니까, 전하. 전하, 중전 마마 깨우서는 왕실과 세자의 안위만을 염려하고 계시오나 나라가 독립을 보존치 못하고 백성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한다면 왕실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니까, 전하. 전하, 불충한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경은 눈물을 거두라. 과인인들 어찌 나라 앞일을 걱정치 않으리요. 중전은 개의치 말고 경들의 뜻대로 행하라. 전하, 감촉하옵니다. 어찌 되시었소? 윤호를 받아내시었소? 진땀이 흐르는구만. 답답하구만. 이거 참. 전하께서는 우리의 개혁을 지지하는 윤호를 나르셨소. 희애요. 민태호, 조영하, 양대감이 모두 참변을 당했단 말이냐? 예, 마마. 그뿐 말이 아니옵니다. 이조연, 한규직, 윤태호, 민영목 대감이 모두 참변을 당하셨고 민영익 대감께서는 어젯밤 우정국 연회 때 장사패들의 칼을 맞아 생사를 알 길이 없나이다. 이모 군란 때 내 오라비가 사륙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태호와 영익이마저. 아니 그럼 오조유 원색의 양태인은 뭐라고 하시더냐? 날이 저물길 기다려 삼대문을 통해 대궐로 들겠다 하옵니다.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했느냐? 어린아이들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기어코. 마마께 없선 실정을 모두 간파하셨습니다. 누구의 밀고로? 경기감사 심상훈이 낱낱이 하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상훈. 내가 평소에 그를 너무 소홀히 봤구나. 수고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심상훈 대감은 이미 서너 차례 대궐을 드나들으셨습니다. 알았다. 동지들, 아무래도 번거로운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중전이 원세경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가 있나?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치의 틈도 없이 중전의 동전을 살폈습니다. 경기감사 심상훈이 우리가 주의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들어가던 모양이요. 이놈을 당장! 아니, 그 자를 왜 그냥 두는 겁니까? 그 심상훈은 원래 수구파와 가까웠습니다. 예? 자, 우리 후회하지 맙시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개조의 공사.
애초에 어가를 장덕궁에 다시 모시라고 할 때 공사께서는 이곳 경비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소. 만일 청군이 움직인다면 꼭 그럴 것입니다만 지금도 자신이 있으신지요? 물론 자신이야 있죠. 하나 천국과 교전까지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와서 발을 빼시겠단 말씀입니까? 아니 발을 빼긴 누가 발을 뺀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확답을 해 주셔야죠. 청군이 전하의 직서 없이 출동한다면 그까지 원세계의 오합지졸 좀 1,500이 아니라 5,000이 온다고 한들 무섭지 않소. 하나 만일 그들이 전하의 직서를 갖고 있다면 그땐 그 교전 자체가 일본과 청국의 전쟁 상태가 되는 게 아니겠소? 이건 중대사인 만큼 일개 외교관의 신분으로서는 결정하기 곤란한 일이에요. 그런 흐리멍텅한 대답이 어디 있어? 뭐 흐리멍텅해? 흐리멍텅하건 당신네들이야! 도대체 대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어디 온 세상에 우리가 속은 겁니다. 탁계수의 태도가 시적 미군적 아닙니까? 맞았소이다. 우리가 선수를 쳐서 청구를 기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겐 병력이 없어요. 금능이 대감, 총기 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당장 청군이 몰려온다면 우린 무장 해제를 당하는 꼴입니다. 하필 이런 식의 총기 수리라. 아무튼 서두릅시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자, 빨리. 그러시죠. 자, 갑시다. 염려 마시오. 내 오늘 밤 안으로 대고를 장악하겠소. 중전 마마께 없어는 원대인만 하늘같이 믿고 계십니다. 그래. 전하의 직서는 받아오셨어? 예. 여기 있습니다. 보시지 않아도 틀림없는 어명이 옳습니다. 좋소. 그런데 장안의 동정은 어떻소? 백성들은 영문을 몰라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할 뿐이옵니다. 김혁균이가 이미 장안 백성을 장악했단 말인가? 그런 게 아니오라 사정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영악하기 그지없는 김혁균이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단 말이군. 됐어.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아야 돼? 이렇단 말이야. 원 세상에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나? 죽일 놈이라니까 누구 말이오? 누긴 누구요? 김간 놈이지. 이제 김가라면? 김가라면 그 김옥균이지. 참나 기가 막혀. 그놈이 그때 내놈 공사 탁계소하고 짜고서 상감마마와 중전마마를 독살하고 임금님 자리에 앉으려 했다지 뭡니까? 죽일 놈, 진짜 죽일 놈. 그런 놈이? 그건 그렇고 상감마마께서는 무사하시답니까? 아이고. 말도 마시오. 지금 그 김옥균 일파에게 감금당해서 아주 큰 곤욕을 치고 계시다는 게. 그렇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휴, 그럼 그 어쩌겠소? 대궐로 가서 상감마마와 중전마마를 구해드려야죠. 외놈 군인들이 그 축동같이 포위하고 있는데 어쩌지 그거? 외놈들을 잡으셔야죠. 청소해둔다. 좋습니다. 우리 대궐로 들어가서 상감마마를 구합시다.
심상치가 않소. 다른 대책을 세워야겠소. 다른 대책이라니요? 청군에 비해 일본군의 병력은 10분의 1에 불과하오. 그러니 만일에 교전이 벌어지면 중과부족이오. 그래서요. 백성들을 설득합시다. 우리의 일을 설명하고 개혁의 뜻을 알리면 반드시 우리 편이 돼줄게요. 백성들이 기어들면 더 번거로워집니다. 이 모난 때를 잊으셨소. 난 이 일을 시작해놓고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뭘 후회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개혁의 의지와 혈기는 넘쳐 흘렀지만 지혜가 부족했다는 거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 군주의 때가 대궐을 몰려들고 있어. 그거 잘 됐군요. 이제 우리의 뜻은 안 모양이다. 그게 아니오. 우린 실패한 것 같소. 큰일 났습니다. 청국군이 삼면홍이 대궐을 포위하고 총기를 시작했습니다. 오가를 모시죠. 오가를 모시고 있으면 희망을 있을 겁니다. 중전마마께서 세자 아기씨랑 비비들을 데리고 국면을 나섰습니다. 누나! 전학계 없어 어디 계시? 전학계 없음 중전마마의 뒤를 무감의 등에 엎히시고 지금 막 풍멸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자, 지금부터 짐을 꾸리시오. 날이 새기 전에 지도세 마루로부터 하선하라는 닭개세 공사님의 지시오. 우릴 포로 취급하는 거요? 아, 어서 짐을 꾸리시오. 닭개세를 데려오시오. 우린 당신들의 포로가 아닙니다. 30분 내에 하선하시오. 부두엔 목인덕이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더러 죽으라는 소리요. 아,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 배에서 도망치라는 건 아니야. 자, 꽤나 인도적이군. 어둠을 틈타서 도망치라고. 이것이 일본의 인도주의라는 거야? 시초부터 우린 닭개수한테 배반당한 겁니다. 우린 배반당했어요. 김 선생님, 어디 한번 말 좀 해보세요. 이대로 앉아서 이 배반을 받아들일 건가요? 억울하고 분합니다. 고기원,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고기는 우리의 지도자 아닙니까? 김동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어야지. 누굴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경비를 단단히 누군 돌려주는구나. 빨리 들으셔.
무라카미 대장,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모르. 아니 그럼 이모블라떼처럼 본국으로 또 쫓겨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없어. 아니 그럼 우리가 자리 잡아놓은 상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요. 죽느냐 사느냐는 이 마당에. 아니 무라카미 대장. 아니 무라카미 대장. 이건 농락이야. 아니 무라카미 대장. 우리가 밤새도록 화광이 충천하는군요. 정말 눈뜨고는 볼 수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김옥균 등이 북묘로 도망치는 어가를 북악 중턱에서 겨우 붙들었지 뭡니까. 조선의 국왕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전만을 불러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총군의 총알이 비오듯 오는 겁니다. 국왕의 안색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일이 그 지경이 됐으니 누가 국왕을 보호한다고 장담을 하겠습니까? 국왕은 무감의 등에 업혀서 북묘로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고, 개화파의 인물들은 망연자실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을 하더군요. 그래도 영의정을 지낸 홍순목의 아들 홍영식은 그 와중에도 끝까지 상감의 뒤를 따랐습니다. 북묘에 도착을 하면은 수구파와 총군들에게 난도질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도 홍영식은 끝까지 어가를 따랐습니다. 나는 그 용기에 감탄과 존경심이 일어나더군요. 정말 잘 타는군요. 서울 장안이 온통 불길에 휩싸였군요. 우리 일본 거류민의 재산이 불타고 있는 걸 조선에 구축해놓은 대일본 제국의 발판이 잿더미로 화하고 있는 거예요. 시마무라 서기관님, 서기관님은 이번 거사를 내심으로 반대를 하고 계셨죠? 글쎄 옳시다. 좀 시상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만, 일본의 국력은 늙은 대국이긴 하지만 청국과 대항하기는 미흡했고, 개화당의 젊은이들은 연륜과 지지 세력이 미흡했고, 하지만 한 번쯤은 해볼 만한 도박이었지. 일본이 손해날 건 하나도 없어요. 보시오,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지 않소. 불길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일본국의 이익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어째서요? 우리의 재산이 불타고 있는데요. 우리는 조선 정부에 대해서 손해액의 10배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어. 그렇군요. 그럼 인천으로 피난할 때 이 공사관에도 불을 지를 겁니까? 그야 물론이죠. 치외법권 지역인 공사관이라야 국제 문제화할 수가 있지 않겠어? 과연 하나를 잃으면 둘을 얻을 수 있는 지혜 없이는 대일본 제국의 번영도 약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날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무라카미 대장. 서기관님, 거류민들은 다 모았나? 거의 지켜온 것 같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떠날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니, 지금 떠나는 게 아닙니까? 아, 지금 당장은 떠날 수 없어요. 공사님께서 덤벙대시다가 공사관 수채구멍에 빠지셨답니다. 예? 지금 옷과 몸을 말리고 있는 중이니까 내일 아침이나 떠날 수 있겠어. 이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나갔다가는 감기 들기 십상이니까. 도대체
언제 출발할 건가? 아침이나 먹고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관 군에는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조선인들이 식량을 팔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럼 굶어야 한단 말이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꿈을 대다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만. 지금 당장 인천으로 떠나야 되겠다. 안 됩니다. 개화파의 동지들을 기다렸다가 같이 떠나야 합니다. 동지들? 무라카미? 나가서 출발 준비해. 아유, 이런 진장. 장장마저 떨어졌으니 원. 무슨 영문가? 공사님, 김옥균 등을 놔두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죽든 말든 상관할 거 없어. 그 사람들의 생사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그자들이 체포되면은 우리 일본국의 체면이 아주 난처해집니다. 공사님, 최악의 경우에도 최선의 방책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뭔가? 우리 일본 군대는 조선 국왕의 친수 칙서를 받고 출동을 했다. 국왕 전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청군과 백성들의 난동으로 막대한 손해만 입었다. 김옥균 또한 인도적인 견지에서 일본으로 데려온 것이다. 고로 이번 사건에서는 우리 일본은 아무런 책임도 없으며 피해자에 불과한 것이다. 과연 시마무라 서기관. 공사님. 자네 때문에 내가 살 것 같고, 응? 안 그래도 본국 정부의 질책이 겁이 나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눈이 캄캄했었는데. 홍영식 대감을 따라 북묘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죽을 자리도 없습니다.
외놈들에게 속았고 전하에게 버림받았고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일어난 우리를 역적이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그나마 여기에서 쫓겨날 운명인 모양이니 우리 모두 자결을 해서 이 수침을 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걸세. 시작이라고요? 500년 동안 왕조는 깊은 수면 속에 빠져 있었네. 그 누구도 잠을 깨려고 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잠을 깨우려고 하지 않았네. 깊은 잠 속에서 우리는 문화국에서 미개국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걸세. 쇄국 정책을 파하고 세계의 문호를 개방한 것이 이제 몇 년인가? 10수년에 지나지 않네. 이제 겨우 잠을 깨고 걸음마를 배우려는 단계에 불과해. 우리는 실패했네. 그러나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네. 서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뛰려고 붙어있으니 쓰러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나. 석원, 내가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닐세. 나는 우매했네. 내가 본 세계는 신생 일본에 불과했어. 손바닥만한 문명 세계의 편리를 보고 나는 지나치게 흥분을 했네. 아니 초조했네. 우리에게 애원을 해서 문화를 가져가던 일본이 어느새 우리보다 50년을 앞서가고 있어. 늦었구나. 이러다가는 임진의 외란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때는 일본의 야욕을 막을 길이 없겠구나. 그래서 서둘러 일어난 것일세. 난 후회하지 않네. 부끄러워하지도 않겠어. 그러나 한 가지 후회가 내 가슴을 찢어놓고 있네. 누구를 위한 개화였을까? 전하와 전하의 왕실, 아니면 백성을 위한, 아니면 나의 이상을 위한 개화. 유대치 선생님의 말씀이 새삼 그리워지는군. 기뻐하십시오. 지도세마루호는 이제 인천항을 출발하여 일본으로 향합니다. 스지 선장은 마도로스의 기지를 유감없이 발휘해서 목참판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출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사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로써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젊은 선각자들의 개혁의 의지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은 갑신년 당시의 주변 상황으로 볼 땐 봉건적 사회 질서와 사상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었으며 단순한 사상 지식에 국한된 개화 혁신 운동이라기보다 일보를 지내 실천을 통하여 근대화의 계기를 이룩하려는 정치적 선각자였다. 그러나 이들의 비극은 결코 이들 개인의 비극으로만은 끝나지 않았다. 10년 후 청일과 노일 양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합병했다. 갑신의 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적어도 국치의 수모만은 피할 수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보다 일찍 선진국 대열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흘러간 역사를 아쉬워한들 무슨 소용이냐.